어서 오세요.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해상풍력과 이를 뒷받침할 국내 최적의 조합, 그리고 정부의 지원 계획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 목표인 RE100과 CF100이 이러한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 10분간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 에너지를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왜 해상풍력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원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 발전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일정한 바람은 육상풍력에 비해 훨씬 높은 발전 효율을 기대하게 합니다. 육상풍력 발전소는 바람 자원이 풍부한 산간 지역이나 해안가에 건설되는 경우가 많아 소음, 경관 훼손, 그리고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소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해상에 설치되므로 이러한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해상풍력은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용이하며 바람의 질과 양이 육상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전력 생산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해상풍력이 우리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해상풍력의 이러한 잠재력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강력한 기술력과 인프라, 그리고 이를 결합하는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국내 기업들이 이미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터빈 제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해상풍력 터빈의 국산화와 대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터빈 기술은 국내 해양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발전 효율과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부유체 제작과 EPCI, 즉 설계, 조달, 건설, 설치 분야에서는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해양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고난도의 해상풍력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는 LS전선이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장거리, 대용량 전력 전송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최고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그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중심의 최적 시스템은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넘어 기술 국산화율을 높여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상풍력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 전 과정에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내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정부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과거 목표보다는 다소 하향 조정된 수치이지만 해상풍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해상풍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해상풍력 산업 및 인프라 육성, 기술 개발 촉진, 국내 공급망 활성화 지원, 대규모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해상풍력 전용 항만과 배후시설 지원 등 해상풍력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민간 해상풍력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즉 RPS 제도를 장기 고정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상풍력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EEG에서 해상풍력 관련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상생 협력 모델은 해상풍력 발전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발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어업인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해상풍력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 입찰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공주도형 입찰용량 689MW는 모두 선정되었지만 일반형 입찰용량은 아쉽게도 선정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상풍력 산업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정부는 하반기와 내년 이후에도 경쟁 입찰 공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입찰부터 국가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평가 지표가 도입되었으며 공공주도형 입찰에서는 국내산 터빈 사용 시 우대 가격이 적용되는 등 국산화율 제고와 국내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춰 해상풍력 산업의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서해안에 20GW 규모의 해상풍력 송전망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전국을 해저 전력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인 인프라 계획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전력망 구축은 해상풍력 발전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가널성을 보완하고 전력 개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프라 확충 계획은 국내 기업들이 해상풍력 시장에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통해 해상풍력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해상풍력 단지 운영 기반 조성, 설치 인프라 구축 지원, 그리고 해상풍력 안보 이슈 대비 운영 및 관리 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단순한 발전 사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목표가 된 아리백과 이보다 더 진화된 개념인 CF100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자발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즉 REC 구매나 녹색, 프리미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 달성을 선언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들에게도 아리백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CF100은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사용하는 전력을 100%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여기서 무탄소 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함합니다. 아리백만으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구글을 비롯한 일부 선도 기업들이 CF100을 추진하며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F100은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전력이 모두 무탄소 전원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리백보다 훨씬 엄격하고 기술적인 도전이 따르는 기준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와 자연 조건으로 인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어 CF100이 더욱 합리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어 CF100 추진에 유리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이러한 CF100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대규모의 무탄소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상풍력은 기업들의 CF100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에게 아리백 이행 압박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경쟁력과 수출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통해 기업들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하는 아리백 및 CF100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증가는 기업의 ESG 경영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리백과 CF100은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6% 목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정부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아리백과 CF100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목표를 상회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상풍력 발전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아리백 달성을 촉진하고 나아가 CF100으로의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곧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해상풍력 확대를 통해 2030년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산업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같은 첨단 기술 개발은 깊은 수심에서도 풍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발전 잠재력을 더욱 넓혀줄 것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보다 입지 제약이 적고 더 좋은 풍황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해상풍력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공급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국산 화율을 높이는 것은 해상풍력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하며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술 개발과 더불어 주민 참여와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적 지원은 해상풍력 발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은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국내 EPC, 즉 설계, 조달, 시공 능력을 보유한 건설사들이 해상풍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포스코 ENC 등 주요 건설사들의 참여는 해상풍력 산업의 성장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이들의 경험과 기술력은 국내 해상풍력 발전의 성공을 견인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 에너지원인 해상풍력과 이를 위한 국내 최적의 조합 그리고 정부의 지원 계획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터빈,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부유체 및 EPCI, 그리고 LS전선의 해저 케이블로 이어지는 국내 중심의 최적 시스템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과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그리고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들은 해상풍력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아리백과 CF100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목표는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는 곧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해상풍력은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핵심 동력입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에 펼쳐질 해상풍력 발전소들이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하고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